매일 아침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고 든든해서 좋지만 사실 이런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 관리에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침 식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혹시 영상 누르기 전에 오이 옆에 된장처럼 생긴 사진이 뭘까 궁금하시죠? 오이와 이것 4가지 중 하나만 챙겨 먹어도 당뇨 걱정이 싹 사라진다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오이와 아침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뇨인들에게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아침을 거르시면 안 되는데요. 밤새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서 아침에 새벽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벽 현상이란 밤사이에 코티솔,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당을 만들어 혈당이 저절로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평균적으로 16 정도의 혈당 수치가 밤사이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을 거르면 공복 상태가 길어져서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되고, 이는 혈당 조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남성의 경우 아침을 안 먹으면 당뇨 발생률이 21% 높아지고 여성은 2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을 위해서라도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점심 혈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현상입니다. 같은 점심을 먹더라도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점심 후 혈당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하루 종일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이가 당뇨에 좋은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기적의 수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바로 혈당 지수죠. 혈당 지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보통 55 이하면 저혈당 음식, 70 이상이면 고혈당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오이의 혈당 지수는 무려 15로 매우 낮은데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참고로 흰쌀밥은 87, 식빵은 91인데 비해 오이는 고작 15인 거죠. 게다가 혈당 부하 지수도 0.4로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오이가 혈당 수치를 낮춰서 당뇨병이 야기하는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요. 이는 오이가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침에 먹으면 점심까지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2014년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 5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아침을 적게 먹는 그룹과 많이 먹는 그룹으로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아침을 많이 먹은 그룹의 당화혈색소가 0.46이나 크게 감소한 반면 적게 먹은 그룹은 0.14만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침을 충분히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특히 오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천연 해독제 역할로 몸속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내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주는데요. 오이 300g을 드시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14%, 비타민 K는 62%, 마그네슘은 10%, 칼륨은 13%를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45칼로리에 불과합니다. 특히 오이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해서 소변을 통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오이의 이런 해독작용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오이에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오이 한 개에는 하루 칼륨 섭취량의 2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신 분들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이를 당장이라도 챙겨 드셔야 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오이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오이와 함께 먹으면 당뇨를 잡는 환상조합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로 오이와 땅콩버터입니다. 영상 누르기 전에 오이 옆에 된장처럼 생긴 사진의 정답이 바로 땅콩버터였는데요. 혹시 오이와 땅콩버터 조합이 의외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조합이야말로 당뇨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 중 하나인데요. 땅콩버터에는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사할 때 땅콩버터 2스푼을 추가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밝혀졌는데요. 연구에서는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땅콩과 함께 먹은 그룹이 포만감도 늘어나고 혈당 안정성도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오이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건데요. 챙겨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 반 개를 스틱 형태로 썰어서 순수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판유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 조합으로 드시면 4시간 이상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바로 오이와 식초입니다. 이 조합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조합 중 하나인데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에 식초 2스푼을 넣어서 마시면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식후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이를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혹시 오이와 식초 하면 떠오르는 요리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오이 냉국이 있죠. 오이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식초를 넣고 소금으로 약간 간을 맞춘 후에 얼음을 동동 띄워 드시면 되는데요. 에어컨도 흔하지 않던 옛날에는 여름이 되면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음식이 아니라 효능이 많았는데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 오이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차갑게 먹으면서 더위까지 식혀주는 일석삼조의 효과인데요. 특히 여름철 당뇨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오이 냉국은 남녀노소, 음식을 가려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조합이라 이런 걸 보면 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즐겨 먹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참고로 식초는 혈당뿐만 아니라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체중 관리까지 할 수 있는데요. 동양의학적으로도 오이는 차가운 성질이고 식초는 따뜻한 성질이라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로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오이는 식물성 식품이라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달걀의 양질의 단백질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실제로 필수 아미노산 점수를 보면 우유가 117점, 달걀이 101점을 받은 완전 단백질인 반면 오이는 식물성 식품이라 단백질 함량이 낮고 필수 아미노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이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오이에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이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달걀의 레시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달걀 흰자 2개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으면서도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드시는 방법은 아침에 오이 반 개와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저혈당 아침 식사가 되고 여기에 방울토마토 5-6개 정도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바로 오이와 토마토인데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각종 합병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오이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서 오이와 함께 먹어도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데요.
두 채소 모두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와 토마토를 샐러드처럼 그냥 드셔도 좋지만 토마토 속 라이코펜 흡수를 높이는 좋은 레시피가 있는데요. 바로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추천 조합으로 소개해드렸던 계란과 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 계란 볶음으로 만들어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 레시피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4가지 조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든 음식에는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듯이 이 조합들도 피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땅콩버터와 오이 조합의 경우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땅콩의 인 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 조합을 피해야 할 분들인데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서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감을 시작으로 근육경련,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초 조합을 피해야 할 분들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식초가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드실 때 농도를 낮춰서 드시거나 차라리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침을 먹는 시간대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는 되도록 오전 8시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보건연구소 연구팀이 프랑스 성인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전 8시 이전에 아침을 먹은 사람은 오전 9시 이후에 아침을 먹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59% 더 낮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첫 식사를 8시 30분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나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침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인데요. 식후 운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하게 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산책하는 습관은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린 3가지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지만 사실 우리 혈당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음식들인데요. 먼저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오는 식품이다 보니 건강한 이미지가 강하죠. 설탕은 해롭게 느껴지지만 과일의 달콤함은 해롭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를 아침에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습관이 되는데요. 과일의 당분이 액체 상태가 되어서 몸에 흡수가 빠르게 되고 이게 혈당 스파이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사과, 당근, 양배추 조합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 착즙 주스로 해 드시는 게 아니고 원물 그대로 갈아서 건더기까지 드시는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국립암센터 의료진에 따르면 시중에 파는 과일 음료나 착즙 주스의 경우에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어쩌다 한 번 먹는 착즙 주스라면 우리 몸이 잘 작동해 혈당이 정상으로 되지만 습관적으로 장기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 이상으로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선식이나 미숫가루인데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른데요. 빠른 흡수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만들게 되어 우리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미숫가루에는 달콤하게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인데요. 아침에 가끔 한 잔씩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 대신 드시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세 번째는 빵과 잼 조합인데요. 빵 중에서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이 포인트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당 조합으로 먹었을 때 흡수 속도가 아주 빠른데요. 흡수 속도가 빠르다는 건 혈당을 빨리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빵이 드시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흰식빵보다는 통밀빵과 저탄수빵을 챙겨 드시고 잼 대신 무가당 땅콩버터나 달걀, 양상추를 넣어 샌드위치식으로 만들어 드시면 혈당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오이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300g짜리 오이 한 개에는 45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중간 크기 오이 1개 정도 드시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오이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드실 때 잔류 농약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흐르는 찬물에 30초 이상 비비면서 씻으면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찬물로만 씻어도 농약의 80% 이상이 제거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를 수 있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혈당을 자주 체크하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아침 식단이라고 해서 실천하지만 이게 혈당 건강에 정말 좋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혈당 수치 대신 순수하게 몸의 변화로만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후 졸음 유무입니다. 당이 급격히 오르면 식후에 졸음이 몰려오는데요. 오이조합 식사를 하신 후 이전보다 식후 졸음이 줄어들었다면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공복감의 지속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까지 별다른 간식 없이도 버틸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혈당이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갈증과 소변량의 변화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으면 갈증을 많이 느끼고 소변량도 늘어나는데요. 아침 오이 식단을 꾸준히 하신 후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면 혈당 개선의 신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